재택근무하니까 쓸데없는 일이 줄었다는 근태나 이런 것들 외에는 그렇게 관심사가 이렇게 많지 않지 않았나.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원래 그래. 공구점에 가서 전기 충격기를 하나 사라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냉정한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자기 목에다가 한 번씩 지지라고. 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6070년대생들이 임원급과 부장급, 7080이 이제 부장 차장급이 됐고 90년대생이 대리 정도 되죠. 사원 올라온 대리 정도 됐는데, 작가님은 이 세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이 좀 변화의 주체가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소통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거는 80년대생이 소통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조직 내에서도 80년대생이 지금 조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윗사람부터 내려오는 좋은 건 당연히 전수해야 되겠지만 나쁜 것들은 막아내야 되고요. 90년대생의 이야기를 갖다가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또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는 게 80년대생의 어떻게 주어진 사명 같은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억울하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옛날에. 갑자기 이게 진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관리자가 그걸 갖다 못 해내면요, 절대 조직에서는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좋은 방향으로 이뤄내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80년생이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이제 읽으면서 소통 방식,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관계가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심하면은 그 상대방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90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나 긴 설명보다는 어떤 통문화, 간단한 메시지, 어떤 이런 것들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세대 간의 소통 도구, 소통 방식에 대해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대별로 90년대생한테는 저는 이제 대면 접촉을 갖다가 조금 많이 좀 늘려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거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소통에 있어서는 최초 시작이고 또 끝인 것 같아요. 그게 개입이 안 돼 있으면은 대화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얼굴을 보고 얘기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체질적으로 싫어할 수는 있겠는데, 아니면은 경험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건 좀 노력을 할 건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80년대생 거꾸로 얘기해서 얼굴을 보면서 하는 면대면 어떤 접촉을 너무 이렇게 좀 강조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잘 나와 있는 소통의 도구들을 우리 관계에 맞게 잘 이렇게 좀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워낙에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소통의 어떤 그 방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을 이제 출간하시고요. 80년생 분들의 이제 어떤 반응하고 90년생 분들의 반응이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좀 어떤가요? 80년대생들, 그리고 그 이전 70년대 70, 80 이분들은 대부분이 그렇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특히 80년대생 후반의 친구들이 더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진짜 억울해요. 뭐 서른 지금 합격해봤자 33밖에 안 돼서 아직도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과장되고 이렇게 팀장되고 이런 과정에서 괴로워 죽겠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근데 이제 90년대생은 좋다는 얘기 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책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기 팀장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90년대생한테는 들은 게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자? 후배의 입장에서 쓴 책은 요번이 처음이에요. 대화법에 대한 책을 갖다가 꽤 많이 썼는데, 10권 이상을 썼는데 다 강자의 입장에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거꾸로 쓴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후배들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한번 고민해 보세요라고 한번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지금까지 열 몇 권을 갖다가 다 강자 입장에서 썼는데, 그리고 이번에 딸랑한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약자 후배 입장에서 90년대생 입장에서 쓴 건데, 근데 그거 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누리고 살았어, 누리고. 80년대, 70년대, 특히 70년대생은 더 하고요. 이제 좀 양보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야 될 시대가 왔잖아요. 난 이해가 안 돼, 90년대생은 이해가 안 돼, 이래버리면은 소통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랬을 때 손해보는 거는 70, 80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시대는 90년대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의 책들은 어떤 그 무게감이 나한테 있지 않고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세술, 대화, 말투, 그다음에 전달을 잘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포커싱이 밖에 있었다고 하면 네.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포커싱이 네. 이게 나한테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90년대생 아니면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책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진짜 우리 이 사람들 갖다 주고 싶다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좀 꺼림직한 것들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어떤 그런 걸 마련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그 읽어야 될 사람들이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어떤 계기가 있어주면 좋겠는데 네. 책을 사가지고 바로 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예. 만약 윗분이 이 책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래 책 선물 고마워 하고 딱 읽으시면 네. 갑자기 이제 뭐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080도요. 나는 지금까지 대화 잘해왔는데 바꾸는 건 아쉬운 애들이 바꿔야지 90년대 생인데 생각을 해본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바꾸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변화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에 법륜스님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질문자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걸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법륜스님이 순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걸 갖다 하나를 갖다 제시했어요. 뭐냐면, 뭔가요? 그럼 지금 나가가지고요. 공구점에 가서 전기 충격기를 하나 사라고. 자기가 냉정한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자기 목에다가 한 번씩 지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3번만 지지면 변화할 수 있다고. 전 그 말이요. 변화에 대한 정말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전기 충격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지져요. 근데 그 전에 뭘 하냐면 내가 냉정한 말을 하고 있구나는 걸 알아채야 돼요. 알아챌 때마다 한 번씩 지져야 돼요. 알아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존 세대는요. 알아채지 못해요. 그럴 노력이 없어. 관심이 없어. 법률선생님 거기서 물어본 사람은 내가 냉정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말할 때마다 알아챌 능력이 있어. 그럼 대단한 거지. 이미 50%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되느냐. 변화해야 되잖아요. 변하려면 전기 충격기로 자기 이렇게 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알아채려야 돼. 내가 90년대생하고 대화가 안 돼 그러면은 쟤네 이상한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말 갖다 잘못하고 있구나 알아채야 돼.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냐면 그걸 바꿔야 돼. 바꾸는 거 어떻게 해요? 책을 갖다 읽거나 누군가에서 뭐 동영상을 보면서 맨날 대화법 공부를 하거나 이래야 돼. 그걸 다 하려는 사람이 없어. 왜? 귀찮으니까요. 나 이대로 괜찮은데? 바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조직 문화 소통 이렇게 바뀌는 게요. 그래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쓰시기 전에 에 대한 생각과 생각 변화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90년생을 바라보는 입장을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 90년생이 어떤 키워드로 네.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네. 수없이 많은 이제 90년대생에 대한 어떤 피상적인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서 솔직히 책 쓰기 전에는요. 네. 그냥 또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다른 종족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인종주의자 같은 사람이에요. 인종주의자. 나와 다른 걸 갖다 참지 못했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7080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쓰고 나서는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 90년대생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가 아니라고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은 분야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소통의 방식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네. 야 그들의 소통이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뭐 도구가 됐던 방식이 됐던 모든 측면에서 훌륭하지 않나. 그러면서 배우게 됐어요. 배우게. 하나하나.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 10대들, 이 언어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직장에서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을 할 때 저한테 화두를 줄 수 있는 많은 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작게는 저희 집에서 아이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그럽니다. 너희들 생각이나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책을 쓰게 됨으로써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7080이 이제 낀 세대들이 각자의 이제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좀 응원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좀 전달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7080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잘 오셨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좀 더 한 단계, 우리도 성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7080도 성장이 필요해요. 성장하기 위해서 90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대해서 90년대생을 갖다가 야 뭐 또라이 저처럼 책을 쓰기 전에 저처럼 야 또라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 있어줘서 참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소통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책을 참고를 네, 하시면서 네.
처음 얼마 안 되는 사례지만 읽으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